정부가 수도권에 한해 소위 2+알파라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놨습니다. 2단계 격상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2단계하고 비교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왜 2.5단계는 아닌 건지 그 배경 등을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2+알파, 이게 이제 정부 방역당국에 쓰는 공식 용어는 아니죠? 네. 예. 이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없던 새로운 방식인데 2단계하고 비교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번 조치 핵심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청장년층의 활동이 겹치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입니다. 네. 우선 현행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 목욕탕의 경우 여기에 더해 사우나와 한증막의 운영까지 중단되고요.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 실내 체육시설 중 줌바나 태보, 스피닝과 같은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중에 관악기나 노래 교습의 경우도 금지됩니다. 또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의 파티도 모두 금지돼 숙박업계에는 더 차가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자막으로 다 보셨습니다만 많은 것들이 이제 금지가 되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2단계도 아니고 이제 2.5단계도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2.5단계로 격상하는 걸 주저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만 보면 2.5단계 상향을 충족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일괄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기보단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만 조치를 강화해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세균 총리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 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러니까 2+알파 할 때가 알파가 정세균 총리 표현은 이제 정밀 방역을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정부 스스로 정한 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수정해 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또한 연말 회식이나 모임과 같은 조치에 대해선 권고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신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이 백신 확보 물량을 4,400만 명분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본 예산에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1조 3천억 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4,400만 명은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7만 명의 약 85%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네. 이는 최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상 중인 백신 물량으로 언급한 3천만 명분보다 훨씬 늘어난 숫자인데요. 당초 백신 관련 예산은 백신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내외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번 본 예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정세균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방안이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충분한 백신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수능 시험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 당국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지난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인 서울 용산의 오산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과 대기실 등의 칸막이와 소독제가 잘 설치돼 있는지, 또 시험 당일 감독관들이 착용할 보호 장구도 점검했는데요. 이어 화상 연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감독관들에겐 안전한 시험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워낙 이번 주 목요일 날 치르는 수능이 한 달 연기된 거지 않습니까? 예. 이번 한 주가 또 코로나19 3차 유행에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